올바른 사생관 앤드 AI. 서론 왜 사생관을 물어야 하는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간다. 죽음은 불길한 것,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일상은 마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꾸며져 있다. 그러나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성찰을 회피할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물음, 즉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길을 잃게 된다. 사생관이란 문자 그대로 죽음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인생관이다. 올바른 사생관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용을 갖는 것도 죽음을 동경하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유한성 위에서 오히려 더 충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이다. 그래서는 먼저 사생관의 의미와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동서양의 사상과 종교가 죽음과 삶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죽음을 회피하는 현대사회의 풍조가 낳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생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힘을 논하고자 한다. 사생관의 의미와 중요성. 사생관은 인생관과 가치관의 뿌리에 해당한다. 인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하루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워질 것이다. 무엇이든 내일로 또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 유한하기에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하루가 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져야 할 소중한 인연이 되며 지금 하는 일은 한정된 생애 속에서 선택한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요컨대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무게와 의미를 부여하는 조건이다. 사생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최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평온한 일상에서는 사생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군인, 환자를 위해 감염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의료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고한 사생관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목격한다. 그들이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알기에 자신의 유한한 삶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다. 반대로 사생관이 흔들리거나 왜곡되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신념을 저버리기 쉽고 반대로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생관을 확립하는 일은 특정한 직업인이나 사상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의 근본 과제라 할 수 있다.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죽음과 삶의 이해. 죽음에 대한 성찰은 인류의 지성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철학이란 곧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죽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무지라고 갈파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사는 것이었으며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정의와 신념을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고를 통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든다고 가르쳤다. 세네카는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낭비하기에 짧게 느껴질 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죽음의 자각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현대 서양 철학에서 죽음의 문제를 가장 깊이 사유한 이는 하이데거이다. 그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바로 그 능력 때문에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의 익명적인 일상에 파묻혀 사는 삶은 비본래적인 삶이다.
반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남은 시간이 유한함을 깨닫고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고유한 삶의 가능성을 선택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곧 주체적인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동양의 전통에서도 죽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치로 이해되었다. 공자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답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사변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도리 있는 삶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다. 이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 곧 올바른 죽음의 준비라는 통찰을 담고 있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도 내가 원하는 바여 의로움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겠다는 사생취의의 정신을 천명하였다. 생명은 지극히 소중하지만 생명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이 정신은 동아시아 선비 정신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 불교는 생로병사를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으로 직시하고 죽음의 공포가 집착에서 비롯됨을 통찰함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였고, 노장 사상은 삶과 죽음을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달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동서양의 사상은 표현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한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죽음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사람만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외면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는 죽음을 어느 시대보다도 철저히 감추는 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고, 공동체 전체가 상례를 통해 죽음을 함께 겪어냈다. 그러나 오늘날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이라는 전문화된 공간 뒤로 밀려났고, 일상에서 죽음을 접하고 성찰할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죽음은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이거나 의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실패처럼 취급된다. 죽음의 배제는 여러 가지 왜곡을 낳는다. 첫째, 삶의 태도가 천박해진다. 죽음을 잊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소비와 오락과 경쟁의 삶을 소진하며 정작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뒤로 미룬다. 둘째,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진다. 성찰을 통해 소화되지 못한 죽음은 무의식 속에서 더 큰 불안으로 자라나며, 이는 노화에 대한 강박적 거부나 상실 앞에서의 극단적인 무력감으로 나타난다. 셋째,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된다. 죽음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자라나기 쉽다. 미디어 속에서 죽음은 오락의 소재로 소비되지만 정작 죽음이 한 인간의 전 존재가 걸린 사건이라는 실감은 사라져간다. 이러한 현실은 올바른 사생관의 확립이 개인의 교양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죽음을 다시 삶의 자리로 불러들여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개인은 성숙해지고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어온 각종 재난과 사고는 죽음에 대한 성찰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아프게 보여주었다.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 이익 앞에서 사람의 목숨을 뒷전으로 미루는 풍조는 모두 왜곡된 사생관 혹은 사생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일임을 실감하는 사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와 같다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결국 구성원 한 사람의 사생관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올바른 사생관의 요건. 그렇다면 올바른 사생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째, 죽음의 필연성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다. 죽음은 부정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조건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인간은 오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고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둘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올바른 사생관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엄중함을 알기에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며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생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과 죽음을 동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전자는 생명보다 큰 가치를 위한 헌신이지만
후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 포기일 뿐이다. 셋째, 생명보다 높은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자세이다. 인간의 삶이 존엄한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사랑과 책임 같은 가치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기려온 인물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타인을 구하고 산화한 의인들은 모두 어떻게든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더 중요함을 몸으로 증언한 이들이다. 안중근 의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라는 데 위에 서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넷째, 죽음의 자각을 현재의 충실로 전환하는 실천적 태도이다. 사생과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알미 오늘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면 미움과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미룰 수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일에 게으를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시금석이다. 다섯째,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책임의 의식이다. 인간은 죽지만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남는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기억 속에,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삶 속에, 의인의 헌신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 살아 이어진다. 올바른 사생관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지 않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이는 유한한 개인이 유한성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하다. 올바른 사생관이 삶에 주는 힘. 올바른 사생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힘을 준다. 무엇보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으며 따라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책임을 지킬 수 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가치가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원천이다. 또한 올바른 사생관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준다. 죽음 앞에서 재물과 지위와 세간의 평판은 빛을 잃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지켜낸 가치와 다한 소명만이 남는다. 이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 죽음의 자각은 이처럼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조명과 같다. 나아가 올바른 사생관은 상실의 슬픔을 견디고 소화하는 힘을 준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겪는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이해하는 사람은 상실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떠난 이의 삶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성숙한 애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잘 살아온 삶에 대한 긍정 속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마지막 열매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생관은 각자가 몸담은 자리에서의 사명감으로 구체화된다. 군인에게 사생관은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걸 수 있는 정신적 토대가 되고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는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의 근거가 되며 의료인에게는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명의식이 된다.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유한한 생애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사생관의 일상적 실천이다.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성실함 속에서 사생관은 검증되고 단련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대로 생을 마쳐도 후회가 없는가를 자문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앞서간 위인과 의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에서 배우는 것, 장례와 추모의 자리를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루어 두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오늘 표현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사생관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힘이 된다. 결론,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다. 지금까지 사생관의 의미와 동서양의 지혜, 현대사회의 문제, 그리고 올바른 사생관의 요건과 힘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종합하면 올바른 사생관이란 결국 하나의 역설로 요약된다.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이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고 생명보다 높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가장 존엄하게 대하며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을 넘어서는 의미를 남긴다는 것이다. 사생관의 확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 앞서간 이들의 삶과 죽음에서 배우려는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내려는 꾸준한 실천 속에서 서서히 다져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물음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을 정직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올바른 사생관의 길 위에 서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오래된 경구는 죽음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에 오늘은 소중하고 오늘이 소중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유한한 삶을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생관이며 인간다운 삶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